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은 약간 부가적인 형태로 바라봤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기술입니다. 무엇인가 현실 세계에서 그게 사람에 대한 정보든 위치에 대한 정보든 기계에 대한 정보든 아주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클라우드로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장된 기술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모인 정보 자체가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실제 세계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오프라인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3D 프린터에서부터 서비스 디자인, 증강 가상현실 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기술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뒤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M2M이라고 불렀던 머신 투 머신은 기업 내부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었고 저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로 한 형태로 저장을 하고 다시 빅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AI로 다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현실 세계로 다시 사람이 쓸 수 있게 보내주는 과정에서 여러 서비스를 혼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중간에서 탈취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M2M과 IoT가 사실 다른 개념 중에 하나는 보안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프라인상의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6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기계와 사람을 이어주는 생체 인터넷, 그리고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SNS가 있고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 공간인 클라우드 기술과 가치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IoT와 IoB, SNS,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인 LSB 등으로 오프라인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수집이 되면 이것을 빅데이터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6가지 기술입니다. 통신 인프라를 갖춘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기업, 가전제품 제조기업, 액세서리 제조기업,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가정과 사무공간, 공공건물, 도시와 농촌, 제조공장 등 모든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의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사물인터넷, 생체인터넷, 위치 기반 서비스, SNS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가 대표적인 6가지 디지털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정보를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디지털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오프라인 기술과 결합이 되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가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이라면 서비스 디자인과 3D 프린터와 로봇, 증강과 가상현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 게임화와 플랫폼이 대표적인 오프라인 기술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품을 쉽게 찾고 관련 상품을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상품을 진열해주고 인테리어를 개선을 하고 재고관리와 매장 동선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IoT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크로스 비즈니스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IoT에서 정보를 수집하려면 센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센싱된 데이터들을 실제 우리 가상 서버든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든 우리 자체 서버든 이런 것에 전송을 하려면 통신과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도 알아야 되고, 현실 세계로 다시 보여내주는 이러한 IoT 인터페이스 기술들, UI라든가 UX에 대한 이런 기술들을 함께 필요로 합니다. IoT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센싱 기술과 통신 및 네트워크, IoT 인터페이스 기술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센싱 기술이죠. 전통적으로 온도와 습도, 열과 가스 조도, 초음파 센서 등 이러한 여러 가지에서부터 원격 감시, 그리고 레이더, 위치, 모션이나 영상 센서 등 유형 사물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센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물리적인 센서는 응용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 처리 능력을 내정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센싱한 데이터로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가상 센싱도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센서보다 한 차원 높은 다중 센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층 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IoT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기존의 와이파이라든가 LTE, 블루투스 이러한 다양한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도 IoT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IoT 인터페이스 기술도 필요한데요.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IoT의 주요 3대 구성 요소인 인간과 사물과 서비스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서비스와 연동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센싱하고 가공, 추출, 처리를 하고 저장과 판단, 그리고 상황인식과 인지, 보안과 프라이시 보호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IoT 비즈니스는 과거에 머신 투 머신이라 불렀던 M2M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IoT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과거의 M2M이라는 것들은 기계와 기계 간의 연결이었었고, 특별히 보안이라는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 함께 크로스적인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oT가 단순하게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모으는 과정과, 그리고 다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오프라인화 해줄 때 어떻게 보안에 대한 이슈를 보호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oT는 기본적으로 크로스 비즈니스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파트너들 관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함께 배우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거보다는 크게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실제 IoT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긴 여정을 준비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안이 모든 사람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기술과 함께 혁신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oT 비즈니스는 단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유연성, 민첩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IoT 비즈니스를 통해서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요. 고객 경험은 고객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제공됐을 때가 사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은 최적화된 고객 경험 쪽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IoT 비즈니스는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기존의 사몰들은 특정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와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유지보수 단계에서 일정 정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IoT 사물은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는 비용을 크게 받지 않고 내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버전업 단계에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 축적 및 활용에 의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인수된 네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안에서 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사례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를 시청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드라마를 중국에서 13억 명이 시청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는 중국에서 100억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단순한 사실을 놓고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감에 의한 혹은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온 그대가 대박이 났다면, 태양의 후예가 대박이 났다면 송혜교 목걸이와 아니면 전지현 코트를 갖다 팔면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사고했던 방식입니다. 경험 중심의 사고방식인데요. 그런데 별에서 온 그대를 방송하고 태양후예를 방송한 중국의 아이치라는 사이트는 사람들이 누가 드라마를 봤고 어느 시간대에 봤고 어떤 연령대가 봤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전지현 코트를 검색하기 시작하면 다음 주서부터 오프라인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지현 코트를 제작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IoT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가동시키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단기적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진입 전략을 구현할 수 있고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옵션을 개발할 수도 있기도 하고 제품 사용과 고객 정보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을 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IoT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한 비즈니스인데요. 과거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이 사실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플랫폼이 사실 관련 기술이 동반 상승해야지만이 비즈니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과거 스마트폰 기술은 1990년대 말에도 있었던 기술들인데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플랫폼이 관련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비즈니스의 꽃을 피우지 못했다가 관련 기술들이 열심히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미국은 2007년도,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사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IoT 비즈니스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은 개별적인 기술보다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 결국 크로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플랫폼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시장이 열릴 때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언제 시장의 문이 열릴 것이냐는 건데요. IoT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문이 열리기에는 약간의 관련 기술들이 조금씩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마치 90년대 말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들이 다 나왔었지만 그때 사업화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 문이 열린 것과 같은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기업이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기술은 연속성을 갖고 있고 내부 역량이 축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